네, 모터라드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동이 꺼졌어요. 모터라드에서 나온 직후에. 그럼 모터라드 탓이지 제 탓일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셨어요? 어제랑 다르게. 어제는 100%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100%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책일 경우에는요. 아니, 당연히 그건 지금 모터라드 기책이 아니에요, 저희 기책이. 아니, 왜 기책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 작업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시동 꺼짐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전혀 안 만졌어요? 네, 전혀요. 전혀 만질 일이 없어요. 통화하고 고객님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손을 안 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배터리 위치에 있으면 배터리 풀지 않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풀었다. 고객님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내를 할 때 손을 안 댔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인 걸 알지만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이크 유튜버인데 맨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떠드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바이크에 타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구 모트라드 시동 꺼짐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셨거나 바툼에 올려져 있는 그 글을 보신 분들은 내용 파악이 되실 텐데, 내용 파악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사람이 바이크 정비소에서 바이크 수리를 맡겼고 그 바이크가 수리돼서 나온 직후에 시동 꺼짐 증상이 발견이 돼서 정비소에 가서 따지기 시작했고요. 그 정비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한 조롱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던 도중에 많은 상황들이 묘사가 됐고, 결국에는 본부장님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지만 소비자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는 아무래도 일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만을 담다 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 모터라드 측의 입장을 좀 듣고 전달하는 영상을 첫 번째 영상에서 같이 담고 싶었는데, 정비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인터뷰는 가능했지만 대구 모터라드에 전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 중이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셔가지고 입장을 담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2025년 5월 24일 날 모트라드에서 바투메라는 카페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트라드 측에서 낸 입장문들을 읽어드리고, 사실 저희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견은 담지 말라고 했었는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반박은 좀 시켜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잘한 건 잘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완벽한 중립의 입장이니까요. 2025년 5월 24일 6시 28분에 대땡 모터라드에서 정비를 받고 죽을 뻔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 전달, 카카오톡 내용 일부 첨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문을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합리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라드 대구의 엄땡땡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중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우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본인이 라이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오래전부터 로드레이스 참가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바이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 조심한다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의 소개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내용에 간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1년에 게시된 글은, 그러니까 정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적었던 그분의 글들은 현장 상황의 묘사, 물론 저희가 그 상황에 있지 못했고 워딩과 억양과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화 내용에서, 이 대화 내용이라고 친다면 제가 볼 때는 통화로 진행했던 대화는 객관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아마 글쓴이 분이 첫째 날, 둘째 날 상황을 겪으면서 모트라드 담당자분과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날, 둘째 날 얼굴을 맞대고 진행해서 정비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장하면서 써놓은 글귀들을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녹취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이분이 쓴 글에 입각해서 읽어드리기만 하겠다라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통화 내용을 전체 공유할 수는 없으나 작위적 인용이 많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해하고 해석한 부분이 많고 허구의 사실,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허위로 게시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글로써 이 공간에 일일이 반박하는 등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제3자 수사기관의 시선과 판단에 힘을 빌려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기서 제3자 하시고 가로치고 수사기관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문을 펴자마자 중요 부분들만 초입부만 들어갔을 뿐인데도 지금껏 우리가 많이 학습 효과를 했었죠. 어떠한 기업이 뭐 본인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적인 힘을 바로 빌리는 게 맞겠지만 대구 모트라드는 정비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배터리 부분을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짓말 한 것이 자백으로 인해서 판명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문제라고 센서에 이상 증상이 떴고 그 후에 시동 꺼짐 증상이 발현이 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통화 녹취를 듣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입부에 바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쓰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전철을 밟아왔던 사과문이나 해명문을 적는데 독약을 마셨다라고 정말 조언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월 21일 게시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들이 허위 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진행을 하셨대요. 5월 21일에. 또한 저희와 대화 내용을 본다면 워낙 서로 평행적 주장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원 등의 지원단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녹취록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법에서 따져 물어야죠. 저희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이 판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저희도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관련법, 그 다음에 국내 일반적인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하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실이 있었다.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책임은 저희가 당연히 다 하고 보상을 해야죠. 저희가 거짓말한 건 맞으나 등등등 맞으나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 하셔요. 하세요.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만약에 하실 거면 사실 적시로 바꾸세요. 싫은데 그런데 전화상으로 상대방분과 이야기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권장을 하셨고 2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한 합의나 소비자보호원을 건너뛰시고 바로 고소 진정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게 맞죠. 만약에 잘잘못을 따지되 그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첫 번째는 최대한의 대화를 함에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보호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맞는데 사실 세 번째 법률적인 요건으로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실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먼저 대화나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정도를 제기를 하였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제도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맞지만 만약 그분이 허위 사실이 아닌 자료를 다 제출을 해가지고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분한테는 무혐의가 떨어질 것이고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의 죄목이 적용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고소까지 진행을 한 그것도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한 모트라드 측에서는 독약을 드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모트라드 측에 명예훼손을 할 생각도 없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도 없고 사실을 입각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적어 주셨습니다. S1000R은 풀 시스템 머플러가 있었고 로우킷이 장착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로우킷이 장착이 돼서 레귤레이터의 위치가 순정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 레귤레이터의 위치를 순정 위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대구 모토라드는 고객에게 배터리를 건들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결국에는 4일 만에 내부 조사를 통해서 거짓임을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적시고요. 두 번째, 사실에 입각한 공론화는 절대적으로 고객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자기적 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공론화를 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나 봐요. 고객님과 통화 시 게시글에는 허위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에 입각한 공론화는 절대적으로 고객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왔습니다. 고객님과의 통화 시 게시글에는 허위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영상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피해자분이 올렸던 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단은 공론화됐던 글 중에 우리가 나머지 분들은 본부장님과의 통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첫날에 올리셨던 시동이 꺼짐 증상이 발견이 돼서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에 대화를 나누시면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풀버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비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적으셨던 글에 허위 사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죠. 나머지 글들에는 통화의 녹취가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남편이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해서 테스트 주행했느냐, 아 그걸 저희가 왜 해요, 위험하게, 이런 식의 답변. 책임자인 나도 몇 달 안 됐고 부하 직원도 2달 됐다. 그리고 그건 잘 모르겠다. 둘 다 몰라. 잘 몰라. 이러한 대화 내용은 확인한 녹취록도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귤레이터를 정비하던 과정에 배터리를 만졌다 안 만졌다에 대한 언쟁에 대한 부분을 쓰셨는데 이거는 4일이 지난 후에 본부장님이 내부 조사를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만졌다 안 만졌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더 감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죠. 내가 투어를 가는데 상식적으로 투어를 가라고 할 수 있겠냐, 한번 묻자. 급발진이 일어난 차들을 내가 타고 가게끔 할 수 있겠냐, 어우 위험하게 어떻게 그래요, 등등. 당사자가 쓴 글을 보면 이건 비꼬듯이 상대방을 무시하듯이 대화의 내용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허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감정 섞인 대화에 진단기에 레귤레이터라고 안 나왔잖아요. 한숨 쉬었어 정비 거부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조롱하고 비꼬는 내용이어서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 허위 사실로 주장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요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동 꺼짐에 대한 완전한 책임 소재 인정 요구, 이번 시동 꺼짐에 대한 원인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시동이 한 번 더 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객님은 향후 완벽히 어떤 경우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음을 보장해달라기에 이는 기술적으로 다른 이유로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100% 시동 꺼짐은 없음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시동 꺼짐의 원인은 해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결국엔 며칠 뒤에 시동이 한 번 더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자료가 남아있어서 다행인데 시동 꺼짐 증상에 대해서 3일 정도만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이조차도 대구 모토라드는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게 문제였다 그러면은 원복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거 저희 잘못한 거 100% 맞습니다. 가정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봉을 저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장냈으면 똑같이 해놔야지. 저희가 100%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듣고 들어야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그냥 보증이란 개념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가 그는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맡기고 앞으로 고객님 이렇게는 저희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이 추후에 우리한테서 수리하고 가셔서 그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난다.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 못 드립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지실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은 저는 못하죠, 당연히. 아, 뭐 수리하고 나가서 제가 뭐 2,000km, 3,000km 뒤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 나가고 원투데이 3, 아니 뭐 1,000km 안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관 비용 청구에 관해 통화에서 말씀드렸듯 최소한 저희는 소비자 관련법, 통상의 국내법의 테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듯 보관 비용의 정비 완료 통보 이후에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업자의 권리입니다.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업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결국에는 시동 꺼짐에 불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권리를 먼저 따지실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셨다면 원활하게 일들이 처리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도 인천공항 비용으로 얘기를 왜 했냐, 허위사실이다, 우리 명예훼손했다 이건데 뭐 요금을 청구했다 안 했다의 주요 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인천공항 기준으로 청구했다, 대구공항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차량 출고 과정 22일 오전 출근 후에 해당 차량의 보관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보관 장소 이동 및 직원들이 추가 이동 및 손대지 못하도록 커버로 덮은 뒤 이동 및 촉수 언금이라는 안대문을 커버에 부착하여 두었습니다. 영상 기록해뒀습니다. 이후 오후 11시 내방이 가능함을 알려왔기에 고객님이 참관하여 출고를 진행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또다시 구동계 이상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었대요. 그래서 진단 기록을 캡처 후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시경 고객님이 준비한 용달 차량이 도착하여 상차를 도와 출고를 진행하였으며 용달이 오기 전에 고객님은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고객 대응에 있어 미숙한 부분은 향후 제3자의 판단이 완료 후 고객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따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출고하던 과정 중에 상세한 부분들을 적어 주셨고 이 차량 출고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자료들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봤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단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마지막 단계에 완벽한 처리를 위한다면 들어가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대구 모트라드가 걱정돼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모트라드는 사과문만 보더라도 지금껏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이나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과문을 게재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대중들의 오해를 사고 결국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사과문을 쓰셨다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고요. 맞습니다. 뭐 모트라드 측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첫 번째는 고객과의 대화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입장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대구 모토라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대화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대화의 의무를 충분히 하였는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쉽게 대화의 장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모토라드 측과 원활한 해결에 생각이 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화가 안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결국에는 제3의 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좀 접수를 해가지고 자료들을 쌍방 다 준비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사관의 입회하에 좀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가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와 허위적시와 뭔가 의견의 차이가 난다던가 자기적 판단에 의한 과장된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리시면서 소비자에게 진짜 기업의 이미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은 여론이나 대중들의 문매를 맞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대화의 의지가 아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를 제3자로 삼든 아니면 제3자를 3자로 삼든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을 제3자로 삼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더 대화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겠습니까? 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설득하고 두 분 화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조차도 안 된다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 제3의 기관에 접수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만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 그것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야, 이게 물론 허위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분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대구 모토라드 측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로의 고소를 취하를 하시고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서 대화를 하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영상 내용 너무 안 이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고소가 두렵죠. 예, 변호사를 끼고 있지만 고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는 영상도 사실 변호사가 네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지 말고 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되 명예훼손의 범주에 안 들어가게끔 잘 말씀을 드렸고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영상에서는 욕설 안 해야 되겠어요.